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그녀가 범인임을 바로 알아차린 현명한 사또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조 성종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김해고을은 인심이 매우 거칠어서 흉포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 일을 걱정한 임금이 대신들과 의논하고 있는데 무신인 박영이 김해고을 관장으로 가겠다고 자원했다. 김해부사로 임명되자마자 당일로 박영은 출발했는데 열흘 만에 김해고을에 들어섰다. 말을 타고 관하로 가는데 어느 마을을 지날 때 바람결에 여인의 곡성이 간간히 들렸다. 가만히 들어보니 통곡하고 있는데도 울음속에 슬픈 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박영은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 물었다. 너는 무슨 까닭으로 우느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남편이 아무 병도 없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박영이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물으니까 그녀가 대답하였다. 저희 부부가 아무 탈이 없이 함께 살아온 것은 이웃집에서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어찌 사또 나으리를 속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찜찜해서 관하로 가던 길을 돌려 박영은 여인의 집으로 갔다. 시신을 보고 싶구나. 박영이 시신의 이곳저곳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범죄의 흔적이 없었다. 무언가 낌새를 챈 듯 권녀가 펄펄 뛰며 울부짖었다. 천지신명께서도 저의 사정을 아실 텐데 사또 나으리께서는 상가에 와서 어찌 이리 하십니까? 박영이 말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다. 미안하게 됐구나. 하지만 당분간 시신을 매장하지 말도록 하라. 박영이 형리에게 일렀다. 포조를 한 사람 상가에 두어서 지켜보도록 하게 하라. 그런 다음 관하로 들어가서 관장 부임 절차를 마친 뒤에 아전들의 인사를 받았다. 이때 박영은 아전들에게 각각 몇 마디씩 질문을 했다. 그런 다음 영리하다고 판단되는 한 나이 든 아전을 불러 명령했다. 남편이 죽어서 울고 있던 그 부인의 주위를 살펴 수상한 문제가 있으면 캐내어 보고토록 하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면 내 목을 바쳐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엄명하니 명령을 받은 아전은 그날부터 통곡하던 부인의 집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도무지 무슨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자 아전은 고민에 쌓여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다. 아전이 고민하는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무슨 문제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아전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남편의 얘기를 들은 여인은 무언가를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데다가 때로는 독사처럼 너무 잔인하기도 하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여자의 처지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반나절 정도 상가에 가서 허드렛 일을 거들어 주고 왔다. 그러고는 남편을 불러 말했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필시 죽은 남편의 이마 위 정수리에 바늘이 꽂혔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꼽에 가는 못이 박혀 있을 테니 시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런 잔인한 살인사건 뒤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원인은 돈도 재산도 아닙니다. 남자가 원인일 것입니다. 그것도 나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잔인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남자밖에 없답니다. 아전은 그 길로 사또에게 달려가 아내가 일러주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보고했다. 얘기를 들은 박영은
시신을 가지고 오라 해서 포교들 가운데 힘이 좋은 사람에게 시신을 발딱 젖혀놓게 했다. 그런 다음 정수리와 가슴 그리고 배꼽을 만져보니 마침내 배꼽 가운데서 대바늘이 쑥 하고 빠져나왔다. 박영이 즉시 권녀를 결박하게 하고는 엄하게 추궁하니 마침내 그녀가 자백했다. 좋아 지내던 사내와 함께 짜고 남편이 술에 취하여 잠들었을 때 이런 못된 짓을 행했습니다. 박영은 권녀의 간부를 마저 잡아다가는 두 남녀를 법에 따라 참수형에 처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박영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녀의 간사함을 아셨습니까? 그러자 박영이 말했다. 처음에는 곡하는 소리가 슬프지 않게 들려서 왜 그런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검시할 때 그녀를 살펴보니 겉으로는 울부짖으며 발악하고 있었지만 기실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빛이 가득하더군요. 그래서 범인이라고 확신했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내게 해결책을 제시한 아전 처의 공이 제일 컸다고 말해야겠군요. 이번에 소생이 많이 놀라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염집 안하게 머리에 그런 깊은 지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배움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을원의 신출귀몰한 해결 방법을 본 다음부터는 김해 마을에서는 아무도 죄지을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다. 이때 김해 마을의 부자 한 사람이 일찍이 딸 하나를 낳아 잘 길러서 시집 보내고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아들은 아직 강보에 쌓인 어린애였다. 노인이 죽으면서 유언했다. 내 재산 모두를 시집간 딸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이 족자 하나를 물려주어라. 노인이 자기의 얼굴이 그려진 족자 하나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으니 상가의 문상원 사람들이 모두 죽기 직전 노인이 망령 들었다고 하면서 헛웃음을 지었다. 시집간 딸은 졸지에 친정 재산을 모두 물려받아 큰 부자가 됐다. 하지만 살 길이 막막한 친정의 어린 동생을 보니 가여웠다. 그래서 데리고 와 자기 자식처럼 돌보며 잘 길렀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노인의 아들이 자라 청년이 되니 소견이 났다. 왜 부친께서 나에게는 한 푼도 재산을 주지 않고 시집간 누나에게만 모두 다 주었을까? 게다가 이 족자 하나만을 물려주었으니 여기에 필시 부친의 깊은 뜻이 있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족자를 들고 명사또라고 평판이 자자한 박영에게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말했다. 누님이 저를 자식처럼 잘 길러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무슨 뜻으로 재산을 누나에게 모두 주고 저에게는 이 족자 하나만 주었는지 그 참뜻이 궁금합니다. 좀 밝혀주십시오. 결코 누나를 원망하거나 재산을 도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친의 뜻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원이 접수되니 아전들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마도 노인이 늙어 노망들었던 게 분명해. 하지만 그 아들의 호소가 너무나 간절하니 박영에게 보고하고 그 족자도 함께 증거물로 바쳤다. 박영이 족자를 펴보니 족자에는 노인이 한 사람 달랑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족자를 벽에 걸어놓고 멀리 앉아 쳐다보니 그림 속의 노인이 손가락으로 아랫부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을 본 박영은 퍼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저 노인이 망령이 든 게 아니라면 가리키고 있는 족자 아래의 축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구나. 박영은 그 족자의 축을 쪼갰다. 그랬더니 그 속에 유언장이 들어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씌어 있었다. 내가 재산을 딸에게 모두 다 주는 것은 딸에게 어린 동생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가 자라고 나면 균등하게 재산을 반으로 나누도록 하라. 박영은 새롭게 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남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서 주고는 타일렀다. 당시
부친이 재산을 어린 아들에게 다 물려주었다면 아마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 누나가 어린 동생을 해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처럼 동생을 잘 거두어 기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인지상정으로 너희들만을 탓하는 말이 아니다. 노인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 물러가서 의좋게 잘 살아라. 이 명령을 들은 누나는 눈물을 비 오듯 쏟으며 울었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부사 박영의 지혜에 찬사를 보냈다. 박영은 젊었을 때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 의술을 공부하고자 했다. 의원이 그 까닭을 묻자 대답했다. 가만히 살펴보니 훌륭한 의원이 없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의원이 있다고 해도 그 의원들은 열이면 열, 돈 있고 권세가 있는 양반집에만 드나듭니다. 하여 가난한 백성은 부모에게 약 한 점 못 쓰는 형편이라 백성들을 돕고자 의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박영은 그 후 실제로 의학을 공부하여 병에 시달리는 많은 생명을 구했으며 내의원 제조를 역임하였다. 박영은 후에 연산군이 부친인 성종이 직접 기르던 사슴에 활을 쏘아 죽이는 것을 보고는 장차 나라가 어지럽겠다고 탄식하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 선산으로 돌아와 은거하면서 후학을 길렀고 사후 이조판서에 추중되었다. 생전에 공부하던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신길이 낙동강변의 송당정사에서 재양하고 있다. 박영의 외할아버지는 양녕대군, 아버지는 이조참판 박수종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